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섬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산업은 우리가 보통 우리 생활을 의식주 생활이라고 그러죠. 의식주. 그 중에서 이제 옷 쪽을 책임지는 이런 산업이 되는데 사실 최근에 섬유 산업은 이 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소재, 많은 부분에 사용되는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 주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기초 소재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방적, 방직이 있는데 방적은 이제 실을 만드는 그러한 공정을 방적이라고 하고 방직은 천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천을 만드는 것을 짜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직포라고 그러고 짜질 않고 열을 가한다든지 또는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천을 만드는 것을 부직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이 천연 원료를 쓰는 천연사 또 뭐 이렇게 합성 원료가 되는 이제 합성 섬유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천을 만드는 것은 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또 천의 그 품질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패션 제품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일반적인 의류에 이른다든지 또는 그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원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 천을 아주 고급 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천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즘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섬유산업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에서 대개 한 11.7%를 점유하고 있고 고용도 한 30만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 취업 유발 개수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섬유산업이 고용 집약적인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평균보다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가가치도 상당히 제조업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이제 좀 낮은 편이죠. 2% 정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7%로서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한 9위 정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통계는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섬유산업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느냐 이걸 알아보면 첫째로 고기능성 섬유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 관리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부가 서비스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스마트 의류 이런 것들을 집중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 섬유 산업이 노동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 공장으로 해서 작업 현장을 로보타이제이션 한다든지 또 염색 공장을 디지털화 해 가지고 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공장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스마트 공장의 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이 만남의 장을 마련을 통해서 이 섬유 의류의 그 고가 패션화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섬유 되겠습니다. 의류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되는 것을 보면은 상품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하고 설계, 샘플 제작, 생산, 유통 이 전 단계에 걸쳐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소위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품 기획을 하고 또 3D 스캐닝이라든가 그래픽 디자인 이런 걸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캐드캠 같은 걸 통해서 설계를 하고 3D 패션 디자인 시스템으로 샘플을 제작하고 또 생산을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이나 3D 프린팅 그 다음에 이 맞춤형 생산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고 또 유통은 그
빅데이터라든가 AI, VR, 모바일 앱 이런 걸 통해서 유통 쪽의 효율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섬유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게 되게 세 가지 분야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입는 이런 이제 섬유,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섬유에서 이제는 산업용 섬유,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이 탄소 섬유 이것이 상당히 유명하죠. 이거는 좀 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슈퍼 섬유라는 거 있습니다. 인공 혈관이라든가 혈액 필터 이런 거를 만드는 의료용 섬유, 또 열을 막아준다든지 화학 물질로부터 보호한다든지 충격을 흡수한다든지 이러한 안전 보호용 이런 섬유, 이런 것들이 슈퍼 섬유로서 상당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패션 의류, 그래서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그래가지고 의류를 이제 말하자면 웨어러블한 컴퓨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쪽의 그 의류, 또 섬유 기반 고정밀 센서 소재, 그리고 에너지를 모으는 이 섬유 소자, 그리고 소비자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패션 의류 쪽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요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소 섬유를 보면은 이 탄소 섬유는 유기 섬유 전구체를 열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탄소 함유율 90% 이상인 섬유상 소재가 되겠습니다. 아주 가볍고 아주 강도가 높은 군수, 그 다음에 우주 항공, 자동차, 내지진 등의 필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것이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 탄소 섬유의 특징은 아주 가볍고 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강철 대비해서 5분의 1이 가볍고 강도는 10배 이상이 되고, 높은 내화학성, 화학물질에 잘 견디고, 내식성, 이런 부식에 잘 견디고, 내열성, 열에 잘 견딘다. 여기 2500도로 되어 있죠. 2500도 이런 그런 것 등으로 해서 아주 극한 환경 속에서의 그 어떤 작업하는 데 필요한 이런 소재로서 탄소 섬유가 쓰이고 있고, 또 방산, 항공, 우주산업, 자동차, 토목, 건축, 스포츠용품 이런 것을 쓰이고 있고, 연비 개선을 위한 아주 경량화 목적으로 위한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의 그 차체를 이런 탄소 섬유를 써서 아주 가볍게 한다. 그러면 연비가 개선이 되겠죠. 또 보잉 비행기의 경우 동체를 갖다가 탄소 섬유를 넣은 이런 복합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그 항공기의 그 효율을 높인다. 여기 전체적으로 그 탄소 섬유의 다양한 용도를 한 표에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탄소 섬유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느끼죠. 골프 샤프트, 테니스 라켓, 낚싯대, 그 다음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구조재, 그 다음에 뭐 그 플라스틱 대체재, 로봇, 건축 재료, 항공기, 로켓, 위성 이런 등 다양한 아주 탄소 섬유 용도가 아주 높고, 또 이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일단 탄소 섬유를 한번 개발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 R&D의 그 효과, 그런 그 효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섬유가 아주 중요한 분야고요. 여기 특수보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방할 때 그 소방 대원들께서 입는 그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 불이라든지 이런 데 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연복, 또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 해양 경찰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수중에서 추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중에서 발열하는 발열복, 그 다음에 그 전기 만지는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해서는 안 되는 절연복, 또 그 방사능 물질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이런 그런 분 쪽에서는 이제 반사선 차폐, 방사선을 이렇게 말하자면 막는 그런 옷,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또 군사적으로 보면은 군사적으로 다양한 이런 특수복, 그 군사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특수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수포 섬유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만들게. 패션 의류 쪽을 보면은 패션 의류는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 쪽에 패션 의류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의료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런 핵심 소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패션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이렇게 공유해 가지고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그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생산해낼 수 있는 공유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아주 플렉서블하게 빠르게 이렇게 제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또 봉제하는 기업들하고 디자이너들을 매칭을 시켜서 패션의 어떤 그 일반 옷이 패션 감각에 맞는 옷으로 이렇게 탈박 좀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복이나 장구 등 안전 소재,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안전 소재의 의류도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그 염색 부분, 섬유산업에 있어서 염색 부분은 친환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프린팅이라든지 그 초임계 염색 개발을 통해서 물 없는 이 칼라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재미있는 구상, 이 섬유 산업에서 재미있는 구상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은 이케아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기정화 커튼이 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를 빛과 화학 반응하는 광촉매 기술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커튼 원단에 이산화 티타늄 용액을 코팅을 해서 빛이 커튼에 닿으면 화학 반응으로 미세먼지라든가 포름알데히드 등 우리 몸에 해로운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공기 정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커튼에 일단 적용을 하고 커튼뿐만 아니라 테이블보, 또 침구류 이런 것들 적용을 하고 빛도 자연 빛뿐만 아니라 이런 실내 그 실내등 있지 않습니까? 실내등의 빛을 이용해서 그러한 공기 정화를 시켜나간다 하는 것이 이케아의 구상이고 이것이 2020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조조타운이라는 회사에서 조조수트라는 것을 내놨는데요. 이거는 신축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신체 치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조조수트라는 상하의를 입고 있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스마트폰 블루투스와 연결하면은 신체 부위의 전체의 그 치수를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조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되고 이거에 따라서 맞춤형 주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 고객이 아주 쉽게 그냥 그 조조 수트라고 하는 옷만 입고 있으면 소위 신축 센서를 거기에 부착을 시켜서 옷만 입고 있으면은 신체 치수를 자동적으로 측정이 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말하자면 맞춤형 주문의 기본적인 어떤 그 신체 치수의 그 DB가 구축이 되겠죠. 그런 재미있는 모델을 개발. 네, 이상으로 섬유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